원래 적분을 할 때 지금까지 정적분은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했었잖아요.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간편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 정적분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 목포시 전체 그 면적을 구한다 아니면 이 한반도 전체의 면적을 구한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특정한 호수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뭐 이렇게 호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네들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정확하게 또 뭐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평행사변형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돼?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를 면적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해? 그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는 구할 수 없어도 일정한 어떤 뭐 정사각형 단위로 이렇게 쪼갠다고 해봐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여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덮는다 해봐봐, 여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갖다 이 조그만 정사각형들로 덮었을 때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하고 그 정사각형이 여기 안에 몇 개가 들어가겠는지를 구하면 정확한 넓이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구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정사각형 크기를 점점 줄일수록 개수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크기를 점점 줄일수록 넓이는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생겼고 좀 이상하게 생긴 막 곡선으로 그려져 있고 하는 이런 도형들의 넓이나 아니면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하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진 않고 좀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하고 또 x축 사이의 어떤 넓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뭐였어? 그러니까 이게 뭘 뜻했어?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는 a가 있고 그다음 x는 b가 있을 때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그 정적분이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래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지를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y는 x제곱하고 x는 0 그리고 x는 1이라는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저희 수투에서는 어떻게 했어? 저희 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구분구적법으로 풀어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x제곱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는 1이 이제 이 정도 있고 0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0부터 1까지를 n등분을 해. 이렇게 쭉 해서 n등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할 건데 이 델타 x 값은 뭐가 될까요? 0부터 1까지는 길이가 1이죠. 이걸 n등분을 했으니까 뭐겠어? n분의 1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 값을 우리가 이제 그 x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찾아서 y축에다 수선을 내린 다음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그려지겠죠. 네. 그럼 어느 이제 중간에 있는 어떤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맨 처음에 우선은 저기 맨 처음에 델타 x가 한 칸 간 이 부분을 x1이라 하고 두 칸 갔을 때 여기를 x2라 하면 여기를 k번째 직사각형이라 하면 이 점의 좌표는 xk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xk를 구해보면 이제 뭐냐면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x1은 델타 x만큼 한 번 왔죠. 네. 그 다음에 x2는 델타 x만큼 두 번 왔고, k번째 직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델타 x만큼씩 k번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델타 x가 지금 n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n분의 k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이해됐어요? 자, 이게 이제 n분의 k니까 이 k번째 직사각형 이 넓이를 구해보면 가로의 길이는 델타 x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여기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이잖아요. y는 x제곱에서 함수값이니까 그 xk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그 k를 계속 바꿔가면서 1부터 얘가 n번째까지잖아요. n번째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이 지금 남아버리잖아요. 여기도 이만큼이 남아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더 잘게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점점 더 그렇게 잘게 쪼갠다는 의미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요거랑 똑같은 소리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델타 x는 n분의 1이었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는 n분의 1이었고, xk는 뭐였어요? n분의 k였잖아요. 이거 제곱해보면 n제곱분의 k제곱이죠. 이게 이제 n세제곱분의 k제곱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니까 그 n은 상수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은 밖으로 빼놓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k제곱 뭐예요, 이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 세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인데 지금 3차식분의 3차식이잖아요. 3차식분의 3차식이면 세고 장기수 비하면 되잖아요. 그럼 6분의 2 해서 3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던 거를 정적분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했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하니까 뭐예요? 3분의 1 x의 세제곱 0부터 1까지고 그냥 3분의 1이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제 그 시그마래. 그 y는 fx하고 그리고 x는 a라는 직선, 그리고 x는 b라는 직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x축 이렇게 있고 여기가 x는 a라고 얘가 y는 fx 이렇게 그려진다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한다고요. 알겠어요? 네. n등분을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든다라고 했죠. 이렇게 직사각형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하나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했을 때 이 델타 x는 여기서 구하면 일단은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b-a잖아요. 그쵸? 이거를 몇 등분을 했다고? n등분을 했다고. 그래서 n분의 b-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x1, 그 다음에 여기를 x2라 하면 이 k번째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는 xk가 되죠. 그쵸? 그래서 xk는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a에서부터 시작해서 델타 x를 k번 더한 거죠. 그래서 k 곱하기 델타 x니까
a 더하기 n분의 b-a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가로의 길이가 델타 x고 네. 세로의 길이가 fxk죠. 네.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다 더해놓고 극한을 보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가 n분의 b-a 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f의 a 플러스 n분의 b-a k 곱하기 n분의 b-a인데 이걸 외우겠어? 못 외워 이거. 나도 못 외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하겠어? 다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외우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뿔의 부피가 왜 앞에다 3분의 1을 곱하는지, 또 9의 부피는 왜 4분의 3을 곱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원의 넓이는 또 왜 파이 r 제곱이고, 그런 것들을 구분구작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왜 파이 r 제곱이라고 배웠어? 이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피자 조각 자르듯이 쪼개가지고, 뭐 반틈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또 반틈 위에다 이렇게 붙여갖고 점점 잘게 쪼개면 직사각형과 일치한다. 그래서 뭐 가로의 길이가 원주의 2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런 식으로 쪼개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게 구분구조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가겠지. 이제 여기서 증명해보라 그러면 왜 파이 r 제곱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적분과 이 급수를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배웠는데 굳이 이 구분구조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못하는데 구분구조법을 다시 배울 거야. 정적분을 이미 했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항상 정적분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럽게 나와.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면, 정적분과 급수해가지고 이 정적분의 형태로 나온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 문제가. 이 값을 구해라. 그럼 너가 fx가 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정적분의 형태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당연히 이제 y는 fx와 x는 a, x는 b,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정적분 하면 돼,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그냥 요것만 주어지고 이 값을 구해라 하면 언제 이거 다 계산하고 있냐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p k 곱하기 n분의 p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a랑 뭐 p랑 얘네들이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서는 변수가 뭐야? k가 1부터 n까지 변하죠. 그럼 k가 1부터 n까지 변할 때 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요 n분의 k, 그러니까 n하고 k가 같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변수로 넣는데 n분의 k를 x라고 치환을 해보면 n분의 k를 x라고 치환을 해보면 이제 k가 얼마부터야? 1일 때부터잖아. k가 1일 때부터니까 k가 1이면 x는 n분의 1이겠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어디로 가?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k가 n까지 갔어. 그럼 x는 그때 뭐야? n분의 n이죠. 그럼 이것은 1로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0부터 1까지니까 거리가 얼마야? 얘네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죠. 그래서 n분의 1을 dx라고 하자라는 거야. x의 변화량이니까. dx는 x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의 변화량이니까 n분의 1을 dx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고쳐진다 했잖아요. 그럼 k는 1부터 n까지 무한대가 어떻게 바뀌어? 0부터 1까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함수 자체가
f의 a랑 p는 그대로 있고 n분의 k만 x로 바뀌어. 그럼 p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분의 1이 dx라 했으니까 곱하기 p 곱하기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똑같은 거를 어떻게 더 변형할 수 있냐면 그 n분의 n분의 pk 자체를 여기 뒤에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x로 치환을 했을 때,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 k가 1이면 x는 n분의 p죠. 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p는 0으로 수렴하잖아. 그 다음에 k가 마지막 n이면 x는 n분의 p n이니까 이거는 p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x의 그 구간이 어떻게 돼? 0부터 p까지니까 거리가 얼마야? 그러니까 p를 n으로 나눈 거. 아까 여기서도 n분의 p-a를 델타 x라 했잖아. 그 델타 x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델타 x니까 이걸 적분할 때는 dx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가 0부터 p까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x가 된다 했죠? 그래서 f의 a 플러스 x d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 전체를 x로 바꿔버리는 경우죠. 애초에 이거 전체를 x로 놨었잖아, 앞에서 문제에서는. 근데 지금 필요에 따라서 지금 변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n분의 pk 자체를 x라고 해버리면 k가 1일 때는 x가 a 플러스 n분의 p니까 일단은 이것은 a로 가죠. 네. 그 다음에 k가 n일 때는 x가 a 플러스 n분의 p n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수렴하는 값은 a 플러스 p겠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거 구간은 거리가 p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n분의 p를 dx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이제 a부터 a 플러스 p까지로 바뀌죠. 네. a부터 a 플러스 p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x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f의 x 하고 뒤에 있는 n분의 p는 그냥 바로 dx 된다는 거죠. 문제 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뭐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n의 세제곱까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1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n의 세제곱까지 더해져 있죠. 맞아? 아, n 4제곱분이야? 그러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3차식분의 4차식이 너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n 4제곱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이런 형태로 고치려면 어떻게? n분의 1이 지금 4개 있잖아. 하나는 밖에다 놔두고 세제곱만 안으로 집어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의 k 세제곱이니까 n분의 k의 세제곱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n분의 k를 x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k가 1일 때 x는 0으로 갈 거고 k가 n일 때 x는 1로 이제 갈 거니까 그 n분의 1이 d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세제곱 dx 이게 된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고 그냥 함수 자체가 n분의 k의 세제곱이니까 요거 x라 했으면 x의 세제곱인 거잖아.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적분하시면 이 급수의 합이 나온다라는. 알겠어요? 네. 다 비슷한데 이제 fx가 뭔지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그나마 간단한 거고. 그래서 여기 도형의 넓이 하는 거는 수투에서랑 거의